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최근 경기력과 논란에 대한 분석.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유로 2024에서 보여준 형편없는 경기력의 진짜 이유가 드러나면서 유럽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일부 팬들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게러스 사우스게이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면 사우스게이트가 무능력하다는 주장이 틀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팬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잉글랜드의 승부차기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보이지 않았던 충격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절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잉글랜드가 한국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이모저모와 잉글랜드 경기에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단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특이한 축구 역사를 가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회가 열릴 때마다 영국 현지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온갖 분석 방송을 내보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종종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16강, 8강에서 패배하면서 중요한 경기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품 팀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유로 2024에서도 영국은 자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라며 큰 기대를 걸었고, 특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해리 케인이 대회를 평정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8강까지 진출한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영국 현지의 축구계 레전드들은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게으른 플레이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영국은 자국 선수들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해리 케인의 게으른 플레이를 언급하며 손흥민같이 이타적이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가 미끼가 되어 옆에서 뛰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평가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리 케인은 잉글랜드가 8강에 오르는 동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전히 게으른 경기력으로 문전해서 나에게 다 떠먹여 달라는 식의 플레이만 고집해 영국 축구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8강전에서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 원톱에 해리 케인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좌우 윙어 역할을 하도록 왼쪽에 벨링엄을, 오른쪽에는 필 포든을 배치한 뒤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내렸습니다. 이 전술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사우스게이트의 이상한 상상력이 황당한 전술을 탄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필 포든은 소속팀에서 왼쪽 윙어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오른쪽에 두었고, 사카는 오른쪽 윙포워드인데 오른쪽 윙백으로 내렸다. 공격수를 수비수로 쓰는 사우스게이트의 전술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입증하듯 잉글랜드는 전반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효 슈팅 연계를 기록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를 생중계한 영국의 다수 매체들은 저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사우스게이트를 대회 중에라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 역시 유로 2024 대회의 거의 대부분 경기가 재미없는 노잼 경기이지만 잉글랜드 축구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노잼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저런 경기력으로 8강까지 갔는지 불가사의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진운이 너무 좋은 행운이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독일을 이기고 올라왔지만 만약 잉글랜드가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강팀과 같은 조에 속했다면 저런 경기력으로는 조별 예선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마친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아무런 교체 없이 그대로 스위스를 상대하러 나섰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자신감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후반 75분경 스위스의 공격 상황에서 오른쪽 돌파에 이은 골문 앞으로의 빠른 크로스가 연결되면서 스위스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허용하자 영국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사우스게이트를 당장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전술이 전혀 없다, 저런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연계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스널의 에이스인 공격수 사카를 수비수로 쓰는 저 미친 감독을 끌어내리라 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후 사우스게이트는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사카를 다시 오른쪽 윙포워드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잉글랜드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는 자신의 주 포지션으로 이동한 지 불과 5분 후인 후반 80분경 특유의 드리블 이후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을 터뜨리며 1에서 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갔지만 여전히 승부가 나지 않아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파머, 벨링엄, 사카, 토니, 아놀드가 나서며 모든 키커가 골을 성공시켰지만 스위스는 첫 번째 키커인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아케가 실축하면서 잉글랜드의 4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영국 현지는 잉글랜드의 4강 진출이 확정되자 미쳐 날뛰며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사우스게이트의 무전술 대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선수들을 부속품처럼 끼워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는 전술은 마치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클린스만이 손흥민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팬들은 마지막 승부차기를 하는 상황에서 왜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서지 않았느냐, 이제 해리 케인은 완전히 왕따인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런 반응은 경기 중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사우스게이트는 해리 케인을 지원하기 위해 팀 전체의 전술을 변경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함께 뛰는 팀원들은 해리 케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슈팅할 때 해리 케인이 완벽한 노마크 상태로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예외 없이 해리 케인에게 공이 연결되었다. 하지만 최근 유로 2024에서는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공격수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영국 레전드들이 지적한 해리 케인의 게으르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함께 뛰는 선수들이 모두 인지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연장 107분경에 상대 수비수에게 밀려 터치라인으로 밀리며 약간의 부상을 당해 교체되었기 때문에 승부차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요한 승부차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했던 상황에서 PK의 달인인 해리 케인을 뺀다는 것은 아무리 부상이라고 해도 잉글랜드 대표팀 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축구 팬들은 해리 케인도 문제지만 사우스게이트가 더 문제라고 말하며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4강까지 갔듯이 사우스게이트도 선수들의 능력으로 4강까지 갔다.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클린스만과 사우스게이트는 형제지간인 것 같다고 조롱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잉글랜드가 가진 선수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 부재가 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활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케인의 득점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에서는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윙어와 미드필더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표팀을 운영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부터 대표팀 운영까지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와 한국 축구를 비교하는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한국이 손흥민이라는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것처럼 잉글랜드도 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지만 이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보여준 팀워크와 헌신적인 플레이를 잉글랜드가 배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가 현대 축구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잉글랜드 축구의 문제점들은 향후 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거취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회 직후 즉각적인 경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당장의 성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번 대회가 끝난 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잉글랜드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로 2024를 통해 잉글랜드 축구는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선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팀의 전술과 전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잉글랜드 축구가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팀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잉글랜드 축구가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성과를 얻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